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너 같은 여자는 잊어버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할 거야. 그 말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와서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었다. 비가 오는 밤이었고 우산 없이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라고. 이제 그곳은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남편, 이름은 민준.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나를 이제는 필요 없는 짐짝처럼 취급했다. 그리고 친구, 수진. 대학 때부터 함께한 그녀가 내 등을 찌른 칼이 되었다. 왜? 단순했다. 민준의 돈과 지위가 그녀를 유혹한 거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애는 너무 평범해. 너처럼 매력적이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일 뿐이다. 대신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민준이 출근하는 시간, 수진이 우리 집에 오는 패턴. 그들은 내가 모르는 척 연기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며 속으로는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참는 게 쉽지 않았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내 마음처럼 번뜩였다. 왜 나인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질문은 무의미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하면 낙인이 찍힌다. 특히 아이가 없으면 더 외로워진다. 우리는 결혼 5년 차였다. 아이를 가지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게 민준의 핑계였을까? 나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동료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 고통을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다짐했다. 수진을 처음 만난 건 대학 때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인기 많았다. 나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녀가 나를 끌어들였다. 우리 영원히 친구야 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민준과 수진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시작된 듯 했다. 내가 출장 갔을 때 그들은 이미 가까워졌다. 증거. 민준의 휴대폰에 남은 메시지들. 나는 그걸 복사해 두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왜? 타이밍이 중요했다. 서두르면 그들은 빠져나갈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나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무기로 삼아 매일 아침 그 말을 반복했다. 밥을 먹을 때도 출근할 때도. 민준은 여전히 집에 왔다. 오늘 늦었네 라고 물으면 그는 회의가 길었어 라고 거짓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수진의 집에서 왔다는 걸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의 옷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이해해. 속으로는 내가 잃을 모든 걸 상상했다. 그의 직장, 명예, 친구들. 수진도 마찬가지.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였다. 성공적인 커리어.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째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비밀리에.
이혼 소송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증거는 천천히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복잡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이라고 했지만 나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 정의가 필요해라고 대답했다. 정의. 웃기지. 내게 정의란 그들의 고통이었다. 나는 수진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했다. 그녀의 게시물에서 민준과의 힌트를 찾았다. 커플 사진은 아니지만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 나는 그걸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밤에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참아야 할까? 왜 그들은 행복할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나는 대답했다. 생각할 게 많아서. 그는 웃었다. 너답지 않네. 그 웃음이 내 분노를 키웠다. 나는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더 이상 참지 않아.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기다려야 했다. 완벽한 순간을. 한국에서 복수는 조용히 이뤄진다. 소란 피우면 자신도 다친다. 나는 그걸 알았다. 사회의 눈, 가족의 시선. 우리 부모님은 아직 모른다. 알려줄 수 없다. 그들이 아프게 될 테니까. 대신 나는 혼자 계획을 세웠다. 첫 단계, 그들의 약점을 파악. 민준의 회사 동료들. 수진의 클라이언트. 나는 그들을 관찰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안녕, 오랜만이라고 하며 정보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예전에 나는 부드러웠다. 이제는 차갑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다. 하지만 필요하다. 살아남기 위해.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다. 민준과 함께. 그는 이제 더 대담해졌다. 주말에 출장 간다고 하며 사라졌다. 수진과 함께 제주도로 간다는 걸 알았다. 그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비밀리에. 나는 은행 앱을 해킹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비밀번호를 알 뿐이었다. 1234초처럼 단순한 거 바보 같아. 나는 그 여행 사진을 소셜에서 봤다. 수진의 인스타그램. 휴가 중이라는 캡션. 배경에 민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그걸 저장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참는 게 힘들었다.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면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왜 참아? 왜 바로 이혼하지 않아?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답은 간단했다. 이혼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함께.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기다렸다. 내 안의 분노를 키우며. 밤마다 꿈을 꿨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피로 물든 꿈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계속 살아. 복수할 때까지 스스로를 설득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서울의 바쁜 아침. 모두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산다. 나도 그랬다. 수진을 만났다. 우연히 첫 카페에서. 오랜만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요즘 어때? 그녀는 바빠. 새 프로젝트야? 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죄책감.
없었다. 오히려 흥분된 민준 때문이겠지?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민준은 잘 지내? 내가 물었다. 그녀가 살짝 당황했다. 응, 왜? 그냥 나는 대답했다. 속으로는 내가 훔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의 클라이언트 목록, 그녀의 페이스북 친구들.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모았다. 위험했다. 만약 들키면?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미 잃을 게 없었다. 민준의 회사, 그는 마케팅 팀장이었다. 삼성 같은 대기업. 아니, 비슷한 곳. 나는 그의 동료를 만났다. 회사 파티에서 아내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그들은 부인께서 예쁘시네요 라고 했다. 민준은 불편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를 이용했다. 동료들에게 물었다. 민준 씨, 요즘 바쁘신가 봐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프로젝트 많아요. 나는 그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메모했다. 머릿속으로. 나중에 그걸 이용할 계획이었다. 회사 규정 위반. 민준은 가끔 뇌물을 받았다. 작은 거지만 증거가 있다. 그의 이메일, 나는 그걸 해킹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컴퓨터를 봤다. 그가 샤워할 때 내 심리가 변했다. 예전에는 도덕을 중시했다. 이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나야? 거울에 물었다. 대답은 침묵. 하지만 계속했다.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고통이 돌아온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까? 아니. 그들은 동정할 뿐 동정은 필요 없다. 힘만 필요하다.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진다. 한국 여자로서 약함은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가 그렇다. 이혼녀는 외롭다. 하지만 복수하면 다르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우리 이혼할까? 직설적이었다. 나는 놀랐다. 하지만 침착했다. 왜?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는 말했다. 수진 때문이겠지? 나는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내가 먼저 제안했으니 더 좋다고 생각했다. 이제 게임 시작.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증거 모았어요. 그는 좋아요. 소송 준비 하지만 나는 기다려요. 더 필요해. 왜?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민준의 명예, 수진의 커리어. 그들의 사랑. 그건 이미 썩었다. 참는 동안 나는 고독했다. 부모님 집에 가도 웃으며 잘 지내라고 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은 패배. 대신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타겟, 수진의 클라이언트. 그녀의 디자인 도용 의혹. 나는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이었다. 증거. 그녀의 과거 작업. 나는 그걸 찾았다. 온라인에서. 시간 걸렸다. 하지만 가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내 인성 조금씩 사라졌다. 이게 옳아? 물었지만 대답은 필요해. 9개월째 나는 변했다. 더 차갑고 계산적. 민주는 눈치챘다. 너 이상해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내 덕분에 그는 이해 못했다. 곧 알게 될 거다. 1년이 됐다. 그들의 행복이 내 고통을 키웠다. 수진의 인스타그램에 민준과의 사진이 올라왔다. 숨긴 척하지만 명백했다. 친구들 댓글. 커플 같아. 나는 그걸 보며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외치지 않았다. 대신 행동했다. 첫 번째 움직임, 익명 제보. 수진의 디자인 회사에. 그녀의 작업, 표절입니다. 증거 첨부. 그녀의 과거 디자인과 유사한 해외 작품. 나는 그걸 찾느라 밤새웠다. 결과. 회사 조사, 수진은 스트레스 받았다. 민준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그들의 통화 녹음했다. 집에 몰래 설치한 앱으로. 왜 이제야? 기다림이 필요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무너짐이 크다. 민준은 회사에서 승진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의 상사에게 힌트 줬다. 동료 파티에서 우연히. 민준 씨, 요즘 여자친구 있나 봐요. 상사가 웃었다. 아내 있잖아. 유나는 글쎄요 라고만 했다. 씨앗 심기. 한국 직장에서 스캔들은 치명적. 특히 대기업. 민준은 불안해졌다. 누가 소문냈어?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라고 대답. 속으로는 만족했다. 내 마음이 변형됐다. 예전에는 용서 생각했다. 이제는 파괴. 임랭콩 QAI 그 말을 반복했다. 사회가 가르쳤다. 참으면 잃는다. 이제 반격. 하지만 도두 있었다. 수진을 볼 때 옛 추억. 정말 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내 고통을 알면서도 계속했다. 통화 녹음에서 그 애는 포기했어. 우리 행복하자 그 말에 내 인성이 깨졌다. 관찰 계속. 민준의 일상. 출퇴근, 회식. 나는 그의 일정을 알았다. 수진과 만나는 날, 나는 그날 집에 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만남 장소를 따라갔다. 카페. 멀리서 사진 찍었다. 증거 더 모음. 변호사는 충분해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돼? 법으로만으로는 부족. 사회적 죽음 필요. 한국에서 명예가 생명. 수진의 클라이언트 하나 잃었다. 제보 때문. 그녀는 울었다. 민준에게. 나는 그걸 들었다. 어떻게 해? 민준 걱정 마. 하지만 그는 불안. 승진 심사 중 나는 회사 HR에 익명 메일. 민준 씨, 불륜 의혹 증거 없이. 하지만 소문 퍼짐. 회사 분위기 변함. 민준은 집에서 화냈다. 너 짓이야. 나는 무슨 소리, 무죄한 척. 그는 의심했지만 증거 없음. 이 과정, 내 정신 피곤. 밤의 악몽. 내가 무너지는 꿈 멈춰. 하지만 아니. 계속. 이제 조작 시작. 수진에게 메시지. 가짜 계정으로. 내 디자인 문제 있어. 돈 주면 덮어. 그녀는 무서워했다. 민준에게 말했다. 그들은 경찰 갈까 고민.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그들의 공포를 즐겼다. 텐넨. 하지만 필요. 1년 3개월. 그들의 관계 균열, 싸움 잦아짐. 나는 듣고 웃음. 속으로. 이제 다음 단계.
법적 행동. 하지만 아직. 기다림. 완벽한 타이밍. 내 마우산, 이게 나야, 이 변한 나. 계획 실행. 탐에서 튄 톤으로. 수진의 커리어 무너뜨리기. 그녀의 쇼에 익명으로 불만 제기. 디자인 표절, 소셜미디어 폭발. 네티즌들 비난. 한국 인터넷, 무섭다. 그녀의 클라이언트 이탈. 수진은 우울증. 민준에게 의지. 하지만 민준도 문제. 회사에서 조사, 불륜 소문 때문.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주의해 그는 스트레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게 다 왜? 수진 울음. 민준 누군가 노려 그들은 나를 의심.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집에서 평범하게. 오늘 저녁 물으며. 민준 피곤해 그는 피곤. 나도. 하지만 멈출 수 없음. DAU 불가능. 시작했으니까. 조작 심화. 민준의 회사에 증거 메일, 그의 뇌물 기록. 작은 거지만 충분. 회사 감사, 민준은 해고 위기. 그는 집에서 소리쳤다. 너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눈물 흘렸다. 연기. 무슨 소리. 나 사랑하잖아. 그는 혼란. 수진에게 갔다. 그들의 관계 더 깊어. 아니. 의심 시작. 내 기어트라, 낸틴. 나는 친구 이름. 고독. 밤에 후회. 너무 갔어. 하지만 계속. 그들의 고통이 내 위안. 수진 병원 갔다. 우울증. 나는 알았음. 그녀의 소셜에서. 만족. 불안. 내가 괴물. 다음, 가족 개입. 민준 부모님에게 익명 편지. 아들 불륜, 그들 충격. 민준에게 전화. 진실이야. 그는 부정. 하지만 씨앗 심김. 한국 가족, 중요. 명예. 1년 6개월. 그들 무너짐. 수진 직장 그만둠. 민준 디모션. 이제 이혼 소송. 증거 제출. 법원. 그들 충격. 어떻게 나는 법정에서 차갑게. 사실이야. 하지만 긴장. 반격. 민준 변호사 고용. 나를 조사. 내 과거. 하지만 깨끗. 나는 준비. 고 트러오. 소송 시작. 민준과 수진 함께 대응. 그들 사랑. 이제 증오. 나를. 법정에서 민준 거짓말. 하지만 증거 압도. 녹음, 사진, 메일, 판사 주죄, 재산 분할. 민준 이름. 집, 돈. 수진도 소송. 명예훼손. 하지만 폐은의 제보, 익명. 증거 없음. 그녀 파산 가까움. 클라이언트 없음. 소송 동안 불면. 정말 행복, 물음. 도두. 하지만 끝냄. 텐낸 행동, 그들 소셜 해킹. 아니, 유출. 과거 사진. 네티즌 공격. 민준 직장 이름. 수진 이사, 서울 떠남. 그들 관계 끝 싸움. 나는 자유. 아니. 상처 남음. 거울 속 낯선 여자.
이게 승리. 2년 후 나는 새 삶, 새 직장. 하지만 밤에 그들의 얼굴. 민준, 거리에서 봄 초췌. 수진, 소문. 해외 갔음. 나는 웃음. 하지만 빈 복수 끝, 이제 뭐. 고통 사라짐. 아니.